오늘 전해드린 마지막 소식인데요. 백악관이 지금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북한에서 쏘아 올린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합니다. 내일 정식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 정식으로 어떤 제재를 할지 지금 보아야 되겠는데, 상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시스템의 일환으로 2월 26일, 3월 4일 미사일 실험 실시를 했는데, 미 정보당국은 이 실험이 북한의 탄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ICBM 발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ICBM이 성공적이었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좀 보완돼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었죠. 근데 요번에 지금 앞서서 몇 가지 미사일 실험한 것이 결국에는 ICBM에서 보완해야 될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관측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초고도화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보유하게 되는 시점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어겼다, 이 이야기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라서 입만 아픈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제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리가 어느 정도 그런 제재 조치가 과연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때도 굉장히 많은 제재 조치들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제재가 이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걸 저희가 그동안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좋아진 거는 있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나만이 일단은 보수당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태까지 선거 유세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은 좀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과 일본과 미국이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공조 체제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이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이어서 미국이 움직이는 이런 그 제재 조치들이 어쩌면은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아주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함께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된 게 바로 윤석열 당선 발표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바이든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그러한 그 미국 측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5월 말,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서 미국을 방문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전례로 봐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취임식을 끝내고 나더라도 일단 그 내각을 좀 안정시키는 작업들,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충분히 익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보통은 미국 한미 정상회담, 제 입장에서는 미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보통 한 70일, 8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한 2달 정도는 충분히 지나야, 그래야 첫 만남들이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만큼 준비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이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 7월 27일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7월 말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5월 말 방문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게 되는데, 7월 27일에 워싱턴 DC에서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가 그날 개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 측 그 미군들의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 카츄샤 군인들 그때 한국 전쟁에서 같이 참전하고 전몰 한 카츄샤 요원들의 이름들도 한국 군인들이죠. 그 이름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알파벳 순으로 뒤섞여져 들어가서 이 명단이 그러니까 한국 군인들, 미국 군인들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섞여져서 이렇게 뭐 전원 다, 예, 이 전몰자 전원 다가 이 추모비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7월 27일 날 개막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그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양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지금 이제 일부 한국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처럼 5월 말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워싱턴 DC로 날아올지 이건 또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여소야대 상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자리를 비우는 것이 괜찮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뭐 바이든이 방문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들긴 하는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바이든이 뭐 움직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지금 북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내일 구체적으로 제재책이 어떻게 나올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바이든은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떡이라고 그랬었는데 불량배, 깡패 이런 식으로 떡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서 무엇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입장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쟁을 한반도에서 일으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키우는 이유는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거지 싸워서 이기려고 힘을 키우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중국이 문제가 있고 하필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아예 낙인 찍혀버린 약한 정부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아직 힘이 굉장히 세긴 한데 그런데 지금 인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주 약한 정부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이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미국이 계속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한반도에서 설사 좀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처럼 미국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더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반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 자꾸 드리겠습니다.